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은 전혜영, 김다연, 그리고 정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이 기대감 속에서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48,40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끈 건 역시나 기술주였는데요. AI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장중 변동성 이후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결렬 소식이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다음 국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켰고요. 여기에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방향성보다는 섹터별 차별화가 뚜렷했던 하루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역시 종목과 업종별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막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전혜영 아나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가 다시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 이슈보다는 기업 실적에 더 반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11%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반면 다우 지수는 0.22%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불안 요인으로 꼽혔던 전쟁 변수보다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기대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시선이 다시 전쟁 뉴스보다 실적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메타와 브로드컴의 AI 칩 협력 확대입니다. 메타는 브로드컴과의 맞춤형 AI 칩 협력을 2029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메타가 자체 AI 인프라를 더 키우며 외부 칩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메타의 AI용 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도 함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1기가와트가 넘는 컴퓨팅 용량 공급을 시작으로 더 큰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서비스 경쟁을 넘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까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의 실적 호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 부분 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투자은행 부문도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식 거래 수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은행 매출도 36% 증가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이런 흐름이 거래 부분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금융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번 실적은 미국 금융시장의 체력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간밤 미국 시장의 핵심은 실적 중심으로 움직인 뉴욕 증시, 메타와 브로드컴의 AI 칩 협력 확대,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실적 호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쟁 변수보다도 이 기업의 실적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펀더멘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경쟁과 금융 사이에 이 호조까지 확인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체력은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봐야겠죠. 김다연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 대형 인수 합병, 이른바 메가 M&A 가능성으로 시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약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현금 여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법인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100조 원 이상의 현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금까지 합치면 연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꼽히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막대한 현금에 어디에 쓰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규모 M&A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올해 110조 원 이상의 투자 집행과 함께 로봇, 헬스케어, 전장, 그리고 공조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로봇과 공조 기업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M&A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와 연결된 헬스케어와 데이터 센터와 직결된 공조 분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반도체 칩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효율이 중요해지는 만큼 열 관리와 전력 효율을 담당하는 공조 기술의 중요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향후 반도체를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국 향후 실제 대형 인수합병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에도 또 한 번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매출은 1조 2,980억 원, 영업이익은 6,120억 원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25% 넘게 증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이어진 풀가동과 이연 물량 매출 반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볼 부분은 중장기 성장 기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미국 생산 시설을 인수하며 생산 능력을 확대했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주 구조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주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분기 이후입니다. 현재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자사주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의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은 생산 공정 특성상 한번 차질이 생기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객사의 물량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기 지연이나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호실적 기대와 함께 노사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동시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SDS가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투자 유치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삼성 SDS는 장중 18만 원대를 터치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전거래일 대비 17% 넘게 상승하며 17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급등세가 나타난 배경에는 KKR과의 전략적 협력이 있습니다. 삼성 SDS는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 글로벌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AI 전환 사업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선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확장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 SDS 역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데이터 산업,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I 전환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와 AI 전환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중장기 성장성이 더욱 부과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바이오, 그리고 AI 인프라까지 삼성그룹 전반에서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실적 기대 속에서도 이 노사 갈등과 같은 변수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 대형 투자와 AI 사업 확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은 그 실행력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행보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중동 지역의 종전 협상 기대감과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코스피는 전장보다 2% 넘게 급등하며 6,200선을 탈환하고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34.66포인트 급등한 6,226.05에 장을 마쳤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전장보다 낮은 6,149.49에서 시가를 형성하며 장 초반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강하게 키웠고 장막판 고점 대비 오름폭을 아주 미세하게 반납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종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상승 동력을 증명한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54포인트 오른 1162.97에 멈춰섰습니다. 전장 대비 소폭 상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던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림을 보였는데요. 장중 한때 1168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장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상승폭을 일부 마감하며 0.9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44억 원과 1조 9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806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이 3,610억 원 순매수하며 시장을 홀로 견인한 가운데 외국인은 2,460억 원, 기관은 64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하며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3.08% 오르며 시장에 상방 압력을 더했고 현대차 역시 5.12% 급등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또한 각각 1.67%, 3.76% 상승하는 등 반도체와 IT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며 종목별로 고른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버팀목 역할은 2차 전지주가 톡톡히 해냈는데요. 에코프로브엠이 1.23%, 에코프로가 0.88% 상승하며 어제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하방 압력이 거셌습니다. 다만 코오롱 티슈진이 3.72%, 리가켄바이오가 2.59% 오름세를 보이며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확연히 다른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며 시장 전체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높였습니다. 장 중반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는 고점을 높여갔고 덕분에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일에 이어서 이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OCI 홀딩스입니다. 스페이스X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에 급등했는데요. 오늘 OCI 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28.66% 오른 29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0만 원을 돌파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상승은 자회사 OCI 테라소스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약 1조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장기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35년 장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OCI 홀딩스의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해마다 적지 않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매출과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OCI 홀딩스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OCI 홀딩스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 23만 4,500원, 고가는 30만 5천원, 종가는 29만 8,5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OCI 홀딩스였습니다. 네,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는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주가 동력을 이어갈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지수의 훈풍 속에서도 당연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라운시큐어는 오늘 장중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명확한 테마와 이 모멘텀이 붙은 상승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는 당연 보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신원 인증과 모바일 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라운시큐어는 생체 인증 기반 보안 솔루션과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신분증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보안 수혜주로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확산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라운시큐어가 자리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보안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라운시큐어의 성장 스토리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강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라운시큐어, 단기 테마를 넘어서 중장기 보안 산업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내일장에서도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성장 기대와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약 4% 상승한 53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6% 넘게 오르며 한때 54만 원 선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하이브리드차, 이른바 HEV 판매 확대와 신흥시장 성장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판매 약 97만 대 수준과 미국 시장 24만 대 판매, HEV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의 본업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토요타, 혼다와 유사한 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 대응력이 주목받고 있고요. 인도 탈레가온 공장 가동, 아이오닉 3 출시 등도 추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 여부와 실제 로봇, AI 사업의 수익화 속도는 지켜봐야 할 변수로 지적됩니다. 그럼 현대차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시가는 51만 8천 원으로 시작해서 고가 54만 4천 원 터치하고 종가 53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대차였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성장 기대감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되는 현대차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향후 고공행진하는 현대차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전혜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건설업 분석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건설주는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대 요인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즉, 당장은 변수들이 많지만 중동재건과 원전이라는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 건설업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11%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휴전 기대가 커지며 중동 재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됐고 해외 수주가 가능한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이슈인데요.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건설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원가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는데요. 건설업은 원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실적은 어떨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대형주들의 1분기 실적은 아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재는 우회 조달을 검토 중이며 비용 문제 역시 아직은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건축자재 수급도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고 원가 변동이 있더라도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건설업은 실적이 이미 부진했다기보단 향후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엔 원전 관련 주요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미국 원전 협상, 대우건설의 체코 원전 계약, 베트남 신규 원전 입찰 준비 등 주요 이벤트가 2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2분기 원전 일정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가 건설주 흐름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건설업은 기대와 부담이 공존하는 가운데 단기 변동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건설업 중동재건과 원전이라는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와 자재 비용 등 외부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2분기 원전 수주 성과가 확인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혜영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강세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도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내일은 이 흐름이 이어질지 반도체주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다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트럼프발 평화의 비둘기가 물어온 6,200선 탈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요. 순식간에 6,200선 돌파가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종전 기대감이 생기면서 어쩌면 7,000선도 머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 펀더멘탈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장세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웃는 날이 계속해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예스와 함께 앞으로 밝은 날을 함께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